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 지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1조 원에 달하는 연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기여사업 실적을 봤더니 4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보도에 송현준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 500m 떨어진 곳에 홈플러스가 10년째 영업 중인데 석 달 전 롯데마트가 또 들어서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복합돼가지고 매출이 시장 한거리 다 한 40% 정도 들죠. 반 이상. 행사할 때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지역 상권과의 상생,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대기업의 역할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원에 있는 신세계와 롯데백화점,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모두 13개 업소의 지난해 매출은 9,600억 원. 장학금이나 이웃돕기 같은 지역 기여 사업 지출액은 4억 3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업계 측은 집계되지 않은 공헌 활동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품 지원 같은 것들은 아마 기부금으로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 같은 것들은 그건 또 금액으로 환산이 안 되니까. 창원시는 상생 발전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지역 기여 항목을 나누고 이를 수치화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 유통업체는 매출을 늘리면서 지역 기여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창원에서만 58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역 환원에 인색한 대기업 유통업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그럼 이 상생 협력을 약속한 것들은 잘 지키고 있을까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들어설 때 주변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 협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개점 뒤에는 약속 이행에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문을 연 롯데백화점 신관. 소상공인들 반대가 심하자 주변 전통시장 9곳과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고객유치 행사 지원이나 유통기법 정기교육, 전단광고 공동삽입 등을 약속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광고를 같이 해준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재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따로 해오면 배포는 해주겠으나 같이 공동 제작이라든지 거기에 저희 내용을 삽입해준다든지 이런 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무산되어 버렸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발전기금 외에는 소극적인 겁니다. 이 대형마트도 2012년 인근 3개 전통시장과 비슷한 협약을 맺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선진유통기법 교육,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이 제시됐지만 발전기금 외에는 여전히 계획 수립 중이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지원 같은 것들은 저희가 지금 다 계획을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 안에 다 시행할 예정입니다. 상생 협력 등 지역 공헌 약속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 환원 금액과 이행 계획안 등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상생 협약이 되다 보니까 그 협약이 끝나고 나면은 지속적으로 상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기금 이면 합의 등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상생협약 내용 공개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서명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 서부경찰서는 오늘 박지기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경찰은 지난주 구속한 박지근 경남FC 대표 등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박 사장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늘 조사에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박 사장 이외에 이미 직원 10여 명도 서명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 선거구 16곳의 총선 예비 후보자와 공약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후보와 전직 창원시장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 창원 의창구를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의창구에는 6명이 예비 후보로 나섰습니다. 재선에 나선 박성호 예비 후보는 59살로 창원대학교 총장과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39사단 이전터 문제 해결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39사단 이전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 힘들어했던 많은 주민들께 그 이익금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3선의 창원시장 출신인 박완수 예비 후보는 60살로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읍면 지역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권 규제 완화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오랜 창원시장 생활을 통해서 이 지역을 많이 알고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기훈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56살로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지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과 39사단 문제 해결부터 약속했습니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법제화와 창원 39사 부지 시민의 품으로 창원 시민공원 조성이 이봄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49살로 노무현재단 경남 공동대표를 지냈습니다. 서민복지와 지역 균형 발전이 주요 공약입니다. 민주당의 바람을 일으켜서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한양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55살로 경남대 법학과 총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 기념공원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의창의 발전을 위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바로잡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박성만 무소속 후보는 56살로 평범한 회사원 출신입니다. 장애인 지원법 개정 발의와 서민 경제 활성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옳은 얕은 정치를 해보고 싶어서 초선 국회의원의 얕은 출마 의사표시를 던져보았습니다. 현역 의원과 전직 창원시장이 맞붙은 새누리당, 그리고 3명의 예비후보가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창원 의창구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추위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2도를 웃돌면서 어제보다 최고 5, 6도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단 아침 공기는 차갑습니다. 내륙은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출근길 옷차림을 든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봄 기온이 물씬 나겠습니다. 기온은 15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금요일과 주말에는 한두 차례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함안과 창녕 영하 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창원은 영하 1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김해 13도, 창녕과 의령 14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지금보다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의령군이 280여 가구를 대상으로 농촌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 지붕 개량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합니다. 남해군이 채무 조기 상환을 위해 자투리 땅이나 맹지 등 불필요한 공유재산 1,300여 필지를 매각합니다.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하동 섬진강 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몽골에 100톤 규모로 수출됩니다. 경상남도 수산기술사업소가 도서, 벽지, 어촌 지역을 직접 방문해 어선 등 어업용 기자재를 무상으로 고쳐주는 이동 수리반을 운영합니다. 경남 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가 20만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의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경남은 전국 평균인 24만 4천 원보다 4만 원이 낮은 20만 4천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사교육 참여율은 66.9%로 전년 67.1%와 비슷했으며 초등학교 80.7%, 중학교 65.9%, 고등학교 46.4% 수준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신설학교를 제때 개교하기 위해 공정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설계 공모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신설학교 개교준비팀과 기술인력 등을 개교 이후에도 상주시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강하고 앞으로는 설계 공모 시기도 조정해 완공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3월에 개교하는 9개 신설학교는 준공검사 등 공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